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에 활력을 더하는 유익한 이야기를 토론하는 보이는 라디오 제4회 우리의 미래를 노래하자 진행자 유성원입니다. 익산 라디오 제작자들이 창업가와 선배기업 전문가를 모시고 창업과 기업의 안정적 성장 전략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참석자와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볼로주얼리 가승원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에서 주얼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승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볼로 주얼리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기업을 만든 이유는 익산에 있는 주얼리 기업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기업들과 같이 상생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디자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른 기업들의 신제품 개발을 도와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 브랜드들을 만들어서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그렇게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년 기업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익산 귀금속 청년 협동조합이라는 단체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39세 미만에 있는 청년 기업들이 가입을 해 있고요. 그리고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뭐 어떤 한 기업은 뭐 디자인을 잘하게 되면은 다른 기업은 만드는 일을 잘하고 또 다른 기업은 판매를 잘하는 일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서로 나눠서 그런 임무 분담을 하게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실현실을 낼 것 같아서 그렇게 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참 좋은 일을 시작을 하셨네요. 네. 다음은 선배 창업가이면서 현재 성공한 사업을 운영 중인 리노 주얼리의 이건호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노주얼리 대표 이건노입니다. 저는 1986년도에 귀금속 공단에 입문하여서 기술을 연마하고 수출일에 종사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귀금속 수출 산업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틈새 시장인 내수 시장을 공략하여서 상당히 사업이 승승장구하여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내수 귀금속 공단에서 내수를 창업하여서 그 어느 한 부분을 갖다가 축을 이루니까 그 뒤에 많은 후배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내수 쪽으로 많이 동참을 해서 내수라는 그 타이틀로 공단이 현재까지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귀금속 공단 2020년 들어서 보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게끔 너무나 공단이 낙후돼 있고 그래서 귀금속 공단을 저희가 사업을 영위해 나가면서 좀 더 깨끗하고 환경이 좋고 테마가 있는 그런 그 사업장으로 만들려고 많이 동참을 하고 저희 김영수 회장님도 있는데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귀금속이 상당히 진취적으로 많이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제가 옛날 소방 방화 관리자 수업을 받으러 갔더니 사람의 그 어떠한 성향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리더자가 있는데 그 리더자가 화재가 났을 시 어느 피난구로 제대로 간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데 그 리더자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향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제가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이 사업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모든 산업도 다 마찬가지고 귀금속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대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의 모든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지금 현재 산업 생태 구조가 다 바뀌는 이 시점에서 뭔가 선배로서 이 귀금속에 제가 해줄 수 있는 후배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나름대로 틈새를 잘 공략하고 여기를 헤쳐나갈 그 비법을 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제가 나름대로 리더가 돼서
제가 그 길을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저의 소망인데 그게 어떻게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네, 다음은 익산 기금속연합회 김영수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익산 기금속연합회 김영수입니다. 익산 기금속연합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의아해 보이실 텐데요. 기금속 단지 내에 있는 기금속 종사자들의 친목과 지금 이 기금속 단지가 70년대에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낙후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금속 공단 내에 있는 여러 단체가 연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자고 해서 만든 단체고 그것을 지금 많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대계 기금속 단지 내가 40년 넘게 존재했었지만 전체적인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그런 것을 이번에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120명 이상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과 체육시설과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고 있고 또 그 공간에 이제 영등동이 익산의 한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이거 잘하면 문화공간으로서도 살릴 수 있겠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난타 공연, 내일 모레 하는 그 클래식 공연 같이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익산 시민들이 인대계 공장의 이미지의 기금속 단지가 아닌 문화의 공간의 기금속 단지가 된다면은 또 다른 수출, 수입 그런 것을 떠나서 또 다른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이경선 익산센터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경사입니다. 일단 저희 공단에 대한 기관의 소개를 이성원 진행자분께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공단은 말 그 자체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기관인데 이 소상공인은 어떤 걸 지원하냐면은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 창업이나 아니면 경영 할 때 컨설팅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교육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영 기법이나 마케팅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기법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컨설팅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 소상공인들이 사업이 요즘 같은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면 물론 이 경우는 이제 외부 환경 영향도 있는데 일단 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사가 진료를 해서 처방을 하듯이 똑같습니다. 그 컨설팅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또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자본 특히 자본에는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으로 자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료도 구입하고 일단 여러 가지 직원 급여도 주고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그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대로 가승훈 대표께서 청년 그 기금속 협동조합이라고 창업을 하셔갖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청년 기금속 협동조합 같은 협동조합을 저희가 현재 그 국가 보조 사업으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보면은 소상공인 관련된 뭐 지원인 이런 것은 거의가 다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이 물론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습니다. 근데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 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소상공인이라면은 보통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업이 근로자 수로 씁니다. 1인 기업도 해당이 되지만 그 밑에 종업원으로 4대 보험 종업원이 4명까지 있는 사람들을 소상공인이라고 또 제조, 건설, 강업, 운수업은 상시 종업원 아까 말씀대로 한 4대 보험이 내는 사람 9명까지를 소상공인이라고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당이 됐으면은 저희 기관에 대해서 한번 그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참석해 주신 분들의 좋은 이야기 사업을 들었는데 우리
예, 우리 청년 창업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볼로주얼리 가승훈 대표님, 그 청년 협동조합 나이가 39세 미만이다 했는데 네. 그러면 39세 이상이 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고 싶으면 회원으로 들어갈 수 없나요? 일단 취지는 그 청년들이 모인 그런 협동조합이라는 취지로 만들게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제 39세가 넘으면은 탈퇴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되게 좀 지금 현재 그 기승훈 대표 옆에서 내가 보고 있는데 상당히 진취적이고 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말 그대로 아날로그 세대들이고 지금 현재 기승훈 대표는 디지털 세대들이잖아요. 이런 청년 기업들이 나오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일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그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회사에 어떤 의뢰를 해서 일을 맡기곤 하는데 상당히 좀 편리하고 그러고 아마 상당히 제목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공단에 좀만 더 합류를 해준다면은 공단이 훨씬 더 익산 귀금속 공단이 훨씬 더 이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에 대견스럽다고 생각해요. 되게 잘 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현상이죠. 저희 연합회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지만 공단에 저렇게 가승훈 대표 같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젊은 지금 새로운 30대 초반하고 지금 우리 선배 세대들은 거진 60 가까이 되니까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대신 선배들한테 좋은 경험과 인맥을 배울 수도 있고 우리는 후배들한테 새로운 뭐 캐드라들티 디자인을 발전해가는 것을 같이 서로 교류하는 해서 우리 연합회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두 번째 선후배 만나무장이라는 행사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런 선배도 나오고 후배도 나와서 서로 모르는 사람 저도 벤치맨 일회 할 때는 얼마나 있을까 젊은 애들이 그냥 했는데 한 50여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원대 출신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업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대견하고 이게 짧은 시간 내에 인대계는 젊은 애들이 공장에서 일만 했었다면 이제 우리 연합회를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선후배들을 다 알아버린 거죠. 그게 서로 인맥이 되고 이제 다 가면 인사를 다 해요. 나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그렇게 이렇게 연합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교류를 해주면서 지금 영등동 자체가 큰 변화의 바람의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좀 더 발전해 갖고 문화를 좀 창출할 수 있고 이번에 시에서 도로 정비라든지 하수구 배관 정비를 해주고 어느 정도 그런 것에 간다면은 자체 내 우리 연합회 식구들이 이 공간에서 문화의 장소 이번 같이 뭐 무슨 난타 공연이랄지 뭐 아니면 이 토요장터, 1호장터 해가지고 저렴한 가게 기금속을 직접 익산 시민이 만질 수 있는 공간들, 그런 것들이 행사하게 된다면은 이 전에는 수출을 유지하는 기금속 단지가 아니라 익산 시민들과 함께 문화가 숨쉬는 기금속 단지 영등동에 그 옆에 공원도 유치돼 있고 호텔도 유치돼 있고 그런 것들이면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나는 앞으로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 기금속이 살아갈 일이라고 그러고 제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또 실시하는 요즘 세대가 바뀌니까 기존의 기술자들이 인터넷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친구 물어보니까 인터넷 판매가 이 언택트 시대에 5배가 매출이 증가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서울에서 인터넷 업체를 모시고 지원받아서 우리 2층에서 교육장에서 인터넷 판매 교육도 또 회원들한테 시키고 여러모로 회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건노 사장님이나 저 가승훈 대표가 아주 핵심 멤버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힘입어서 기금속 단지가 시민들하고 다가서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익산 기금연합회 김영수 회장님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저도 이제 익산이 두 번째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제가 2013년도 상반기에서 2014년도까지 있다가 가고 이번에 2018년도 또 하반기에 와갖고 지금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금속이 진짜 초창기에는 솔직히 잘 나가는 업종 중에 하나였었어요, 익산에서요. 근데 이제 이번 두 번째 온 게 많이 침체가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름대로 뭐 지자체에서 관심 갖고 국가에서 관심도 가졌는데 예, 그런 관심 속에서도 물론 나름대로 또 노력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업이라는 것은
트렌드가 중요하거든요. 항상 이 트렌드라는 것은 이 트렌드를 제대로 파악해서 내가 그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 갖고 고객을 만족을 시켜야 돼요. 항상요. 이 트렌드를 제대로 읽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업가들은 그게 좀 약간 물론 나름대로 하시지만 그 트렌드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마케팅 조사를 꾸준히 안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한 번 내 이 제품 나오면 계속 갈 거라는 영원한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본 게 나중에 차후에 그 제품이 소비자가 등을 돌리게 되거든요. 이기 때문에 항상 이 등 돌리기 전에 항상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그 아이디어로 해서 소비자 반응도 여러 가지 조사해보고 해서 그렇게 해서 기업을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아까 말씀대로 기금소 연합회 회장님뿐만 아니라 아까 가승훈 대표님도 있고 아까 이건호 대표님도 있으신데 이게 항상 그래요. 앞전에 말씀처럼 제품은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만족을 가게 만들어야 돼요. 항상. 그렇지 않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차별화도 있어야 하고요. 이 차별화가 없으면은 제품 생산에서 절대 성공. 그 차별화라는 게 뭐 별거 아닙니다. 항상 소비자가 생활 속에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품 생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예.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 차별화 사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찾아보시면은 차별화로 성공한 기업들 많습니다. 그리고 단체도 많고요. 그걸 잘 벤치마킹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기금속이 제2의 도약을 해줬으면 저도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 대로 대부분이 이 익산의 기금속 분들은 다 소공인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공인들만 별도로 따로 지원 사업들이 지금 계속 개발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자금뿐만 아니라 물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 모르지만 뭐 제품 뭐 시제품 만드는데 뭐 할 필요한 그 비용 같은 거 그런 것도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원을 아까 이야기했던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연합회 같은 단체도 받을 수 있나요? 협동조합은 가능은 하죠. 그것은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근데 연합회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연합회 뭐 회원들은 대상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연합회는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회 자체가 사업체는 아닙니다. 예, 알아요. 회원들의 모임이 연합회. 그러지 그 회원들이 모여서 저희가 회원들이 지금 딱 맞습니다.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저희가 어떤 지금 회사는 큰 회사도 있지만 소규모 하청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나 두 명씩 하는 이런 회사들한테 어떤 지원책 같은 거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라고 해갖고 어떤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서 거의 장비 같은 거 우리가 기금속이 장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고가 레이저 장비 같은 경우는 큰 회사만 보여 있고 1인 기업들은 그 비용이 비싸서 보유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장비가 있어야지 요즘은 장비 싸움이에요. 기술력도 물론 여기 있는 장인들은 다 40년 넘는 장인들이지만 그런 종로 같은 데는 그런 지원센터가 있어서 장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물론 부산 같은 데도 근데 이제 익산 같은 데도 그런 게 가능하다면은 그런 조그만 지원 사업 같은 것을 언제 한번 와셔서 그냥 지원되는 교육을 한번 협회에서 내가 회원들 모아놓으니까 한번 해주시면 참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이 되면 좋고 또 안타까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속을 취급하다니까 이제 택배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우체국 같은 것이 가까이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는데 지금 뭐 수용성이 떨어진다 우체국을 없앤다든지 옮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가까운 데 있으면 그 업체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저번에도 세관이 한번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또 민원이 들어가서 세관이 있고 근데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 사라져가면 실제 여기서 하는 사람들이 먼 공간으로 가서 이동해야 되면 그만큼 소상공인들은 힘든 거니까 이번이 기회가 돼서 그렇게 되면 더 발전되고 그런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중에
코로나라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정보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떠한 기업들은 사정없이 도태시키고 있거든요. 가격 경쟁력도 낮아지고 또 매출이 낮아져서 폐업하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그 소상공인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큰 기업들까지 다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티는 정도로만 해도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말씀들을 하시지만은 지금 상황은 그만큼 다 어렵고 좀 버티기도 힘든 상황들도 많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도 장담을 못 하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이 이후에 또 다른 질병이 또 이렇게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 암담한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예측들도 서슴지 않게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틈새 시장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려고 했던 것들은 잠시 조금 미뤄두고, 그리고 이 이후에 코로나가 조금 더 완화되었을 때 그때를 예상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시장들을 좀 형성을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아이템을 좀 더 재구성한다라든가,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팔릴 물건들을 기획하면서 좀 더 경쟁성 있는 그런 아이템들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템을 또 개발하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마스크에다가 액세서리를 부착을 하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마스크 스트랩이라고 해가지고 이 목걸이 줄처럼 이렇게 착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런 그 마스크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그 편의성이죠. 어떻게 보면 마스크를 분실하지 않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마스크 액세서리는 그 브로치 같은 개념이죠. 예, 브로치 같은 개념으로 여기다가 이제 포인트를 줘서 액세서리화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발도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상세 페이지 구성해서 올리고 이제 그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이 타겟점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저의 하나의 방안이었습니다. 우리 이건호 대표님은 소비자를 많이 만나고 그리고 그 고가 제품을 팔아 나가는 그 마케팅에 대한 좀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공유해 주셔도 될까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것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아마 반지, 주얼리 모든 제품들, 보석이라든가 기존 제품들이 어떤 이상 AS가 발생됐을 때 대한민국에서 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제가 최고라고 자부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복병이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대면 사업이 뜨고 대면 사업은 지금 현재 상당히 힘이 들고 있는 상태라 거기에 직격탄을 맞는 게 지금 현재 주얼리 귀금속이거든요. 손님 만지고 손 끼워주고 뭐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상황에서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오프라인 그런 매장이라든가 그런 사업장에서 변모를 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온라인에 대한 그런 그 지식이라든가 그런 그런 기반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 김영수 그 회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것은 조합 차원에서 어떠한 저희들이 예전에 그 오프라인 매장을 해서 이게 쓴 구배도 마시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유가 필요한 게 그 온라인 매장이거든요. 온라인 매장이 그러니까 이것을 그 연합회에서 어떤 이윤을 창출하지 말고 연합회에서 좀 나름대로 어떤 그 컨소시엄을 정하던가 해서 그 공단의 모든 업체들, 익산에 있는 주얼리 업체들이 그 연합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그런 온라인 매장으로 어떤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사업을 좀 한번 연구 좀 해주시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틈새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 목적은 거기까지 가야겠죠. 옛날에 온라인 쇼핑몰은 익산 조합에서 시작했던 것은 망했어요. 그때는 온라인 시대가 좀 아니죠. 네.
빨리 온 것이었죠. 근데 지금은 늦었지만 편성해야지 살아남는데 이번에 제가 교육을 어렵게 유치에 실시하는 것도 사람들이 이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고는 싶지만 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교육을 몇 번 일으켜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제 결국 그렇게 가야겠죠. 이제 그때 되면 여기 계신 이경선 센터장님한테 찾아가서 컨설팅도 좀 받고 지원 받는 방향. 진짜 기금속 단지 자체가 센터가 이 기금속 단지로 들어와도 될 정도예요. 큰 회사 몇 개 빼놓고는 다 하나, 둘, 셋 하는 기업들일 뿐이라서 4명 넘는데도 흔치 않아요. 이런 데에서 이렇게 좀 지원이 된다면 아주 좋은 현상이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센터장님 한번 찾아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지금 당장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아니 뭐 일단은 저희가 물론 뭐 제조업체만 이렇게 뭐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도수매 음식 서비스업들도 지원, 그 중에 이제 전문 기술 교육이라고 저희가 이탁 기관에다가 이탁을 시키거든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자상거래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기술이 있었을 거면 블로그 만든 거나 아니면 SSM 마케팅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 전문 기술관 이탁을 시켜갖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는 다 끝났는데 내년에는 또 그 사업을 또 할 겁니다. 이게 그 사업 할 수 있는 데가 컴퓨터 관련 교육기관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2개의 교육기관이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 대형 컴퓨터 학원하고 이상 컴퓨터 학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아까 말씀대로 김영수 회장님이나 아까 이건희 대표님께서 뭐 요즘은 뭐 비대면을 해갖고 온라인 전자상거 쪽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러시면 그 교육기관에다가 신청하시면 저희가 그 업체당 100만 원씩 보조 사업을 교육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면 센터장님 그 교육비 말고 아까 이야기했던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는데 혹시 지원해주는 분야도 있으신가요? 일단 지금 올해 처음 소셜 커머스라고 하나 그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코로나가 하도 심각하다 본 게 네네. 소상공인 대상으로 온라인 쪽으로 진출을 해야 한다고 해갖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그게 올해 처음 시작했지만 내년에는 과연 그게 계속 갈지 네네. 그건 알 수가 없거든요. 저희도 항상 정책이라는 게 일회성도 많고 지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한번 가봐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선호하는 것 같고, 근데 단독 기업이 갖고 있는 제품으로는 온라인 가도 경쟁력이 없거든요. 사실은 제품 구성도 필요하고 또 그게 소비자한테 이렇게 끌어들이는 매력을 줘야 되는데 그냥 단순 소비재 하나 넣어놓고 내가 홈페이지 개설해서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마케팅이 성공하기는 너무나 그 쟁쟁하고 무서운 경쟁자들이 많아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독 기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연합회나 단체들이 서로 간에 십시일반 모아서 좋은 제품 모아서 판매하고 그 판매된 그 수익이 또 그 기업한테 잘 창출될 수 있는 그런 파트로 지원이 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부탁드려보고 싶네요. 우리가 창업을 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기업 성장을 위한 아이디어에 대한 키워드 하나 정도씩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리고 오늘 방송에 참여했던 소감 이야기해 주시면서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창업은 창업 또한 인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창업도 처음 시작점이 있을 거고 그 시작점을 통과해서 한참 커나가는 힘이 나는 그런 시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좀 더 한풀 꺾여서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시즌도 오고 그럴 텐데
이제 그런 시련들을 잘 겪고 나서 잘 유지를 하고 그리고 그게 역사가 되면 하나의 명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그 기업에 대한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그런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는 이제 익산에서 좀 더 보탬이 되고자 이제 그런 청년 기업으로서 좀 더 많은 후배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얼마든지 이끌어서 좀 더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도 구체적으로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 창업자들이 많이 귀금속 쪽으로 창업을 많이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더 제가 더 힘을 내서 그렇게 구축을 해놓고 발판을 마련해놓고 그렇게 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돼요? 혹시 네. 시장은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 네. 시장을 뛰어넘어 버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제품으로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주얼리만 전공을 해서 다른 사업 쪽으로는 조금 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융복합이라고 하죠. 네. 다른 산업과 융복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파트너를 만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주얼리라는 좀 한계점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발전적인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이제 그 융복합이라고 해서 탄소랑 융복합한 그런 주얼리를 만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한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좀 더 이제 그런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더 힘을 내볼 예정이고요. 원래 인류가 처음에 세계 닿을 때는 언어도 없었었고, 그러고 글도 없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진화를 하면서 나중에 불이 발견돼서 익힌 고기를 먹으면서부터 턱이 작아지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기존 과거의 그런 패턴이 아니고, 그게 자기 지식이라든 내공을 그 후손들한테 바로 말로써 알려주고 해서 되게 빨리 진보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글을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진보가 돼서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한 게 인류거든요. 그런데 귀금속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귀금속이 우리 익산의 최고의 그 트렌드가 테니스 팔찌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기술자 좀 오래 뛴 사람들은 눈 감고도 만들 수 있는 게 테니스 팔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나라라든가 서울 같은 데들, 종로, 부산 거기서 따라가지를 못하거든요. 여기서는 눈 감고도 만들어요. 예, 진짜로. 예, 그같이 그거 하나로 여태까지 상당한 많은 기간을 갖다 엄청난 사람들이 먹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에 귀금속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이 됐었고, 그게 끝났을 때 이제 그 인프라가 다 깨졌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귀금속이 어떠한 다른 틈새 시장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꾸물꾸물 올라오는데, 저는 후배들한테 아니면은 동료들한테 얼마든지 제 지식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따라 올라오면 한 35년 걸리거든요. 35년 동안 저는 그냥 보이는 것만 한 게 아니고 창조를 되게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일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내공이 깊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로 융화해서 그걸 갖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게 같이 커나가서 그릇을 만들고, 거기에서 나중에는 어떤 큰 구심점을 만드는 게 앞으로 이 동네가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청년 후배들이랑 아니면 동료들이랑 선배들이랑 해서 잘 어울려가지고 해서 어떠한 그 아까 얘기했는데 그 융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고 싶다. 그게 제 바람이거든요. 앞으로 갈 수 있는 바람. 일단은 제가 이제 소속한 기관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인데, 지금 현재 특히 긴 타격을 받는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실제 갖고 폐업도 많이 하시고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데, 일단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실패를 많이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거울 삼아 다시 재도전하고, 그 도전을 통해서 다시 또 일어나서 또 다시 성공하고, 그렇게 갖고 지금 현재 우리 모든
대기업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갖고 그 위치까지 바늘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예? 현재 코로나라고 해서 너무 위축 들지 마시고 이게 이 기회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 기회 바탕으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 갖고 즉석 성장을 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속담에 비가 오는데 땅이 굳어진다고 그 굳어진 데에는 항상 기반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사업에 임했으면 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까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했지만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치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 소상공인 기업들은 항상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워드는 교류로 하겠습니다. 교류요? 예,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교류를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연합회 자체도 어떤 모임이라는 것은 소통과 교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만남으로 있어서 하나의 생각보다 두루 생각이 낫고 여럿이 생각이 좋은 것, 느리지만 그게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하고 이런 소통을 꾸준히 하고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익산시의 기금속 단지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류와 소통, 이 두 가지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다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런 좋은 시간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이야기가 전달되고 이 이야기가 자신감을 부여해주고 그리고 코로나도 지나간 다음에 더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